안녕하십니까, 임기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죠? 며칠 전에 입동도 지났고요. 이렇게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겨울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동 준비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보통 뭐 이렇게 그 연료, 땔감을 준비를 한다든가, 문풍지를 바른다든가, 요즘은 이제 뭐 뽁뽁이 같은 거를 창문에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 뭐 김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보온에 관련되는 옷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패턴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이로미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그 월동 준비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월동 준비는요, 우리가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나기 위한 준비였었는데요. 그럼 내 몸에 대해서는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겨울에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요,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서 감기라든가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뼈골절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부 건조증이라든가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도 생기고, 또 비뇨기계 질환이 다른 계절보다가도 더 심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월동 준비 중에서 겨울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질병이 뭐냐 그러면은 감기, 독감, 이런 호흡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감기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고, 한국인이 1년에 평균 최소한 3회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럼 감기는 언제 잘 걸릴까요?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감기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뭐 잠도 잘 못 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양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걸리는데, 특별히 감기는 이 겨울철에 잘 걸리는 이유가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요, 20%일 때하고 80%일 때 20% 같이 낮은 습도에서 훨씬 더 감기 바이러스라든가 독감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유난히 감기, 특히 독감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하고, 뭐 이제 독감 백신을 예방 주사를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백신 얘기 굉장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는데요. 뭐 코로나 백신이다, 뭐 독감 백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면역을 얻기 위해서 개발된 약제입니다. 용어가 너무 어렵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방주사. 우리 예방주사 다 맞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특별한 감염을 일으키는 이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내 몸에 넣어서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이 동일한 미생물이 내 몸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이 많은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처음에는 그 병에 대해서 살짝 앓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내 몸에 항체를 만들었다가 실제로 그 질병의 미생물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면역 반응을 갖게 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우리 20세기 중반까지 이 백신과 그리고 이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으로 굉장히 많은 질병이 예방이 되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냈었는데, 요즘
많이 느끼시고 계시죠, 그죠? 우리 인간에 일으키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백신, 예방주사가 있다면은 훨씬 더 장수하실 건데, 이 백신 개발에 한계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질병, 또 이 바이러스의 변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이러한 그 병원체 출현으로 인해서 굉장히 백신 연구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이런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여러 백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의하자면은 한마디로 예방주사, 미리 좀 알아보는 거, 그리고 또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모든 질병의 모든 예방주사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 스스로가 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그 집중을 하셔야만 내가 겨울뿐만 아니라 내 건강관리를 잘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호흡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호흡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숨 쉬는 거죠. 그럼 숨을 왜 쉬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이라든가 장기는 산소가 가야 되고 영양분이 가야만 장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산소를 호흡을 통해서 각 조직이나 장기에 이 배분을 하고, 또 신진대사로 생겨나는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우리가 호흡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혈액순환도 중요하고 비뇨기도 중요하고 전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망 판정을 내리는 기준은 숨을 쉬냐 안 쉬냐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기는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 호흡계로 인한 질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작년 통계청 그 사망 원인 순위를 보면은요,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뭐 1위는 아직까지 암이고, 심장질환 2위고 이렇게 되는데, 폐렴의 그 순위가 이 2년 전만 해도 9위였었는데, 다시 3위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망 원인이 되는 것이 폐와 호흡기와 관련되는 질환들이 많고요. 또, 암으로 인한 사망률 중에서도 이 암 그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하는 거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연 1위가 폐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호흡기 관리가 이 생명 유지와 그리고 이 그 삶의 질 유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호흡기는 어떻게 면역 작용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의 면역작용과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다 면역작용으로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는 우리가 이제 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인후, 인후두, 그 다음에 기관, 기관지, 폐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 호흡기에 면역작용을 하는 기관은 이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콧구멍의 털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기관지의 섬모, 그리고 이 호흡기 전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 점액 성분들이 나쁜 어떤 병원체라든가 먼지를 걸러주기도 하고 배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온 그 어떤 나쁜 병원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먼지들을 점액으로 흡착을 해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가 스스로의 면역작용이 잘 작동이 된다면은 우리는 호흡기의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또 면역력의 약화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호흡기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종류를 한번 쭉 알아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이 뭐 코로부터 시작되는 감기라든가 비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인후염, 후두염, 그리고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그리고 기타 이제 폐와 관련해서 폐렴이라든가 폐암까지 이런 전체적인 호흡기 질환의 종류를 나열을 해보니까
염증성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그 질환이죠. 그래서 실제로 호흡기 질환의 그 치료 방법을 보면은요, 약물 치료에서 항생제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항히스타민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제까지도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실제로 항생제 처방에 60%가 호흡기 질환에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호흡기 질환은 염증성 질환이 많은데요.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을 하다가 보니까, 또 실제로 드시기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장내의 균형을 깨어뜨리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의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에 앞서서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를 하고 스스로 어떤 자기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항생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항생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면은, 우리나라가 OECD 32개 국가 중에서 항생제 사용률이 3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평균의 1.6배의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가 항생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장장애라든가 또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출몰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그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호흡기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까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한 가장 첫걸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첫걸음은 물입니다. 이 충분하게 물을 섭취를 하시면은 이 호흡기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또 호흡기로 들어온 분비물을 묽게 해서 빨리 배출시키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적어도 하루에 8컵 이상 좋은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 드시는 물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감기는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 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습기로서 실내 습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점막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우리 그 인체의 외부와 내부의 그 경계 지점에 있는 부분은 다 점막이 있습니다. 자, 이 코 안에 코 점막, 그 다음에 위, 장, 호흡기 점막, 피부, 이런 쪽에 그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 가장 영순위로 필요한 것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잘 드시는 것이 우리가 이 그 호흡기 면역뿐만 아니라 점막을 튼튼하고 1차 방어막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물이 좋은 물이냐 하면은요, 일단 물속에 유해 성분이 없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포함이 있어야 되고, 경도가 적당하면서 이 물의 그 pH가 약 알칼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자가 작아야만 빨리 흡수가 되고 배출 부분도 더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건강 그러면은 물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은 내가 움직여야 얘네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시고 과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외출 후에는 우리가 손을 잘 씻는다든가 또 심리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흡계의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부분을 꼭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호흡기에 나쁘다라는 것을 안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담배가 되겠죠. 담배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뭐 커피라든가 이런 카페인성 음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섭취를 자제를 하시고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냐 그러면은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우리 호흡기에 좋은 이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호흡기에 좋다라고 하는 뭐 올리브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배 같은 것이 있고요. 기타 통곡시, 그 다음에 버섯 중에서도 동충하초가 호흡기 건강에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호흡기에 좋은 식생활을 우리가 꼭 실천을 하시면은 보다 더 그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거고, 감기라든가 독감에 대한 예방에도 도움이 되실 건데요. 자, 호흡기 건강에서 우리가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항산화제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우리가 비타민 종류에서는 A, C, E, 미네랄에서는 셀레늄을 비롯해서 아연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컬러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색깔이라든가 향 등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호흡계와 항산화 영양소의 연관성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폐라든가 이 기관지에 민감한 조직을 우리가 건강하게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항산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영양제들은 호흡기계에 자극물질, 우리가 이제 뭐 가래라든가 이런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제 영양소가 꼭 호흡기에 필요합니다. 자, 겨울에 감기가 잘 걸린다, 독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산화 영양소하고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채소나 과일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제철에 나오는 이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나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있는 과일, 야채를 많이 드시지 못하다 보니까 겨울에 더 감기나 독감 같은 데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몇 가지의 그 실험 데이터나 그 기능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비타민 C와 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에게 실제로 비타민 C를 섭취를 시켰을 때 비타민 C를 투여한 군이 혈중 백혈구 수가 증가돼서 훨씬 더 면역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투여군이 감기를 앓는 기간이 40% 감소가 됐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고, 또 이 감기의 증상, 재채기라든가 콧물이라든가 기침이 우리가 보통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가도 3배 적게 했다라는 이러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기가 걸렸을 때 신선한 채소, 과일, 비타민 C 제제를 드시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낫는 효과도 있고 또 예방 효과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또 항산화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있었는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점막 세포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이 베타칼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체인데요. 이 베타칼로틴은 우리가 호흡기 조직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회복에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토마토가 우리가 호흡기에 좋다, 폐에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여러 가지 기관지나 폐 조직의 회복과 호흡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호흡기 건강 관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다 이게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추울 때 잘 걸리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물을 잘 드시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아까 말씀드렸죠. 항산화 식품, 그 다음에 뭐 동충하초, 토마토 이런 것들 드시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뭐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뭐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시고 몸을 좀 편안하게 충분한 수면과 과로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햇볕을 30분 정도 쐬시면은 비타민 D 합성도 돼서 우리가 면역력에도 높아지고 또 개인 위생 건강에서 이 손을 잘 씻는 이러한 버릇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흡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그대로 실천을 잘 하셔서 이 건강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